경마 이야기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클리 프리뷰의 진행을 맡은 박혜원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코너는 경마 핫클립 코너인데요. 이번 시간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권순옥 취재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지난주 경마 팬분들의 관심을 가장 모았던 바로 부산광역시장배 대상경주 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경주 결과부터 그리고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지난 7월 1일 일요일 부산광역시장배 대상경주가 열렸습니다. 자, 스테이어 시리즈 장거리 최우수마를 가리는 스테이어 시리즈 마지막 관문이었던 부산광역시장배 대상경주에서 청담도끼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스테이어 시리즈 3관왕을 차지했는데요. 자, 이번 스테이어 시리즈 마지막 경주였던 부산광역시장배는 경주 전 주목할 만한 그러한 안건들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청담도끼가 이전에 열렸던 헤럴드 경제배와 YTN배 우승에 이어서 부산광역시장배까지 전 경주를 다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가, 3관왕을 차지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몰렸었고요. 그리고 부산 말들 중에서 장거리에 능한 말들, 트리플 라인과 I'm your father라는 말들이 과연 안방 사수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자, 경주 자체는 청담도끼가 이미 2000m에서 내리 연승을 거뒀기 때문에 1800m로 줄어든 거리에서는 압도적인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여기에 트리플 라인과 I'm your father가 도전하는 그러한 인기도를 보였는데요. 경주 결과에서 알다시피 청담도끼가 무난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초 경주가 시작되면서 부산의 새로운 도전마라고 할 수 있겠죠. 킹 오브 에이스란 말이 선행에 나서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선행으로 경주를 펼쳤던 청담도끼의 경주 전개가 약간 꼬이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은 4코너에 접어들면서 청담도끼가 바로 킹 오브 에이스를 넘어서면서 결승선 직선주로 해서 선두로 나선 끝에 결승선까지 무난히 우위를 지켜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부산광역시장배 대상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스테이어 시리즈 3관왕에 오른 청담도끼는 서울과 부산 양 경마장을 아우르는 최대의 장거리 최우수마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자, 앞으로 대통령배나 그랑프리까지 이어지는 장거리에서도 여전히 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올해 최대의 관심마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 마리 주목해 볼 만한 말은 바로 트리플 라인 되겠습니다. 올해 6세에 접어든 이 트리플 라인은 작년 대통령배 2연패를 했었죠. 2016년과 2017년 연속해서 대통령배 우승을 차지했던 그런 트리플 라인이고요. 그리고 그랑프리에서도 2016년 준우승을 하고 2017년 3착을 기록했던 그런 장거리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말인데 6세가 되면서 올해는 약간 전력 자체가 조금 하향세, 보합세 정도를 유지하지 않나 싶어서 이제는 조금씩 서서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깜짝 입상이라고 할 수 있는 천지스톰이 있는데요. 서울 대표마로 출전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 전까지 2연승을 거두고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장거리 그리고 장거리에 특화된 좋은 말들과의 경합에서 다소 인기 순위에서 밀리는 한 수 아래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경주 직선주로에서도 청담도끼에 밀리지 않는 그런 파워를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서울에서 결승선 직선주로가 조금 부산보다는 짧은 서울에서의 경합이라면은 다시 한번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2017년 실버 울프라는 서울말이 퀸즈 투어에서 3관왕을 차지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2018년에 청담도끼가 스테이어 시리즈에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자, 서서히 서울 말들이 힘을 내면서 오픈 경주, 서울과 부산 통합 경주에서 부산 말들이 우세라는 그러한 평가가 있었는데 작년부터 서서히 전력의 균형을 맞춰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서울과 부산의 오픈 경주 서로 굉장히 더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청담도끼는 헤럴드경제배와 YTN배 대상경주뿐만이 아니라 이번 부산광역시장배 대상경주에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면서 스테이어 시리즈 최강마로 우뚝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과연 올해 남은 굵직한 대상경주들에서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해 주신 소식은 금주부터 시행되는 야간 경마 소식인데요. 세부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2018년 야간 경마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자, 7월 6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9주간 9월 2일까지 9주간에 걸쳐 야간 경마가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부산과 제주 경마장이 야간으로 펼쳐지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 시간이 12시 반, 그리고 첫 경주 시작은 2시 30분, 그리고 마지막 경주는 9시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토요일 날 같은 경우가 서울이 야간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제주는 주간 경마로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고객 입장 시간이 12시에 입장이 되고요. 그리고 첫 경주는 2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9시까지 경주가 진행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야간 경마나 노을 경마가 없습니다. 주간 경마로 변화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일정상으로 보면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없지만은 휴장기가 끼기 때문에 7월 마지막 주가 제주 휴장, 그리고 8월 첫 주가 부산이 하고요. 서울이 8월 1일 첫째 주, 8월 첫째 주 휴장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부산이 8월 둘째 주 휴장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 각각 경주마, 그러니까 경마장별로 휴장기에 따른 변화가 조금 있는 것을 경마 팬들께서는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야간 경마 같은 경우는 사실 최종 결정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 야간 경마, 올해 야간 경마를 하기 힘들다는 그러한 소문이 많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사와 그리고 조교사협회 그리고 마사회 협의가 난항을 겪었었는데요. 7월 1일부로 52시간 근로시간 준수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야간 경마 시행으로 인해서 근무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을 수밖에 없었는데 노을 경마까지 겸하게 되면서 이런 근로 시간 준수 여부가 상당히 어렵게 되면서 야간 경마를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최종까지 마사회와 관리사노조 조교사협회가 협의를 한 결과 일요일 날 예정됐던 노을 경마를 취소하고 주간 경마로 돌리는 것을 하면서 시간적인 어떤 탄력성을 줘서 야간 경마를 하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금주부터는 서울과 부산 지역뿐만이 아니라 제주 지역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야간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경마팬 여러분들은 고객 입장 시간부터 그리고 경마 출발 시간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신 소식은요. 서울 신규 마방과 그리고 조교 전담 기수제 제도 소식인데요. 먼저 서울 신규 마방부터 자세하게 소식 전해 주시죠. 예, 서울 신규 마방 2개 마방이 7월 1일부로 마방을 개업하게 됐습니다. 자, 새롭게 진출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 마방은 9조 강성호 조교사 그리고 11조 조연수 조교사가 되겠습니다. 자, 9조 강성호 조교사는 1966년생 그리고 5조 우창구 조교사 마방에서 활동을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조연수 조교사는 1970년생이고요. 부산에서 3조 오문식 조교사 마방에서 활동을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전에 서울에서도 관리사 생활을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에서도 좋은 활약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명의 새로운 조교사들은 지난 6월 30일 날 대고객 인사를 마친 상태고요. 7월 1일부로 새로운 마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자, 구조 강성호 조교사 같은 경우는 현재 사두의 말들을 확보를 한 상태인데요. 날쌘 강호, 쌩쌩돌이, 대천의 사랑, 원 어게인 이렇게 4마리를 가지고 출발점에 서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11조 조연수 조교사는 오두의 말들을 확보했는데요. 영아말이랑 맞잡은 손, 창성강자, 라이즈 앤 샤인 이렇게 기존 사두고요. 그리고 신예마 아직 데뷔를 하지 않은 이세마 해시태그까지 해서 오두의 말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조교 전담 기수제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자, 현재 4명의 기수들이 조교 전담 기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1996년 데뷔를 했던 윤영민 기수와 그리고 현재 기수 협회장을 맡고 있는 황순도 기수 그리고 최원준 기수, 이강서 기수 4명이 조교 전담 기수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4명의 기수들은 대부분 어떤 기승수가 상당히 부족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기수들입니다. 물론 올해 윤영민 기수가 아직까지 출전 자체가 없는 그런 상태지만 나머지 황순도 기수, 최원준 기수, 이강서 기수들은 올해 들어서 출전 기수가 상당히 늘어났었는데요. 어떤 기수들의 어떤 수적인 부족으로 인해서 경주 어떤 출전이 상당히 늘어난 상태지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성적 자체는 좋지 못했는데 본인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조교 전담 기수제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자, 조교 전담 기수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나름대로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인원 자체가 4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은 제도 도입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보일 경우 앞으로 조교 전담 기수의 인원을 확대할 방침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추이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롭게 구조 마방을 이끌어 나갈 강성호 조교사와 그리고 11조 마방을 맡게 된 조연수 조교사까지 이 두 조교사가 앞으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새롭게 시행되는 조교 전담 기수제 역시도 어떻게 안착이 되고 또 추후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지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시행되는 서울 경마를 미리 분석해 봅니다. 이번 시간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복귀의 정석 이태복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 한개 경주 그리고 일요일 한개 경주를 각각 선정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7일 토요일에 시행되는 6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경주 분석에 앞서서 금주부터는 이제 그동안 입상 유력마, 또 불안한 인기마, 고배당 복병마 이런 순으로 마필을 추천해 왔는데 최근에 제가 그 불안한 인기마 선정한 마필들이 네. 제가 좀 잘못 분석을 해서 또 입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인기마는 또 그 현장 그러니까 제가 주초에 이제 게이트 나오기 전에 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게이트 유불리에 따라서 또 입상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주부터는 이제 입상 유력마 그리고 입상 기대마 그리고 다크호스 이렇게 세 두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토요 경마 제6경주입니다. 4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자, 승승장구 하다가 직전에 좀 무너졌던 마필이 장산호 아일드입니다. 하지만 직전에 좀 선행 나갔다가 선행을 빼앗기면서 무너졌는데 이번에 선행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킹 엑스플로이도 최근에 좀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강한 인기가 예상이 됩니다. 기존에 이제 4등급에서 뛰었던 마필 장산 와일드와 킹 엑스플로이트이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요. 여기 이제 5등급에서 우승하고 이번에 승급전을 펼치는 정상돌풍과 라온 프라이머 이 두 마필도 좀 강한 인기가 예상이 됩니다. 이 네 마필이 좀 엇비슷한 그러한 인기도를 형성할 걸로 보입니다. 장산 와일드, 킹 엑스플로이트, 정상돌풍, 라온 프라이머 이렇게 인기 4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최근에 선전하고 있는 에이스 켄트 이 마필은 좀 혈통적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이고요. 여기에 직전에 좀 전개가 안 좋으면서 입상에 실패했던 아멘다까지 좀 도전하는 양상입니다. 4강 2중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에서는 장산 와일드와 킹 엑스플로이트 그리고 정상 돌풍, 라운 프라이머를 인기 4강으로 꼽아 주셨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에이스 켄트와 그리고 아멘다를 도전세 경주마로 꼽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입상이 가장 유력한 경주마로 어떤 경주마를 보고 계신가요? 네. 인기 4강 중에 가장 좀 강하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 박희철 마방의 정상돌풍입니다. 직전에 이제 우승을 하고 이번에 4등급 승급전을 맞이한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이 뭐 직전에 상당히 여유롭게 우승을 했습니다. 물론 상대가 좀 약했고요. 또 전개가 상당히 편하긴 했지만 상당히 여력 있는 걸음을 보이고 우승을 했고 그 이전에 봐도 뭐 1000m긴 했지만 조한별 기수 기승에서 치고 올라오는 걸음이나 이 전체적으로 이 마필을 평가해 봤을 때 스피드와 그리고 또 안배시의 탄력까지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직전에 선행으로 우승을 했지만 뭐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승급전이긴 하지만 저는 정상돌풍의 경쟁력이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 정상돌풍이 우승하는 레이스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외곽 게이트 8번 게이트 누네스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스타트 상당히 좋았고요. 가볍게 밀어주자 빠르게 선행을 장악해 나가는 그러한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는 뭐 결승선까지 상당히 여유롭게 뛰었던 마필입니다. 자, 부마는 사이먼 퓨어 좀 조숙형 마필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모마가 그릴리베이인데 이 목의 혈통도 상당히 좋은 그러한 마필입니다. 마체 밸런스도 상당히 좋고요. 자, 이번에 이 경주에서는 뭐 선행으로 손쉽게 우승하는 레이스였지만 그 이전에 그 입상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이 마필은 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레이스에 좀 승급전에 상대는 많이 강해지긴 했지만 연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요. 지금 이 레이스는 이제 문세영 기수의 5번마 제롱이가 아주 강한 인기를 끌었고요. 후차권에서 이 정상돌풍이 좀 후차권에서 좀 강하게 팔렸던 그런 레이스인데 이 제롱이가 재기량 발휘에 좀 실패를 했고요. 원게이트 2점에 스타퍼펙트가 모처럼 만에 입상을 하면서 좀 중배당이 나왔던 그런 레이스입니다. 지금 정상돌풍은 이제 스타퍼펙트가 쫓아오는 거에 맞춰서 툭툭 쳐주면서 걸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결승선을 1위로 통과하는 모습인데 상당히 여력감도 있었고요. 페이스가 그렇게 느린 페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레이스에 좀 상대는 많이 강해지긴 했지만 성장 기대치가 상당히 큰 만큼 이번에도 입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상돌풍은 직전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4등급 승급에 성공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 승급전에서도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럼 이어서 입상 기대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어떤 경주마를 입상 기대마로 보고 계신가요? 네. 직전에 많은 인기, 그러니까 충마로 팔리면서 3착에 그치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마필이 킹 엑스플로이트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 4세 마필이고요. 9전 1승, 2착 3회, 3착 3회.
그러니까 9번 뛰면서 7번을 3창 내에 들 정도로 좀 기복 없이 꾸준한 네. 기량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3세 초반에 골절로 인해서 좀 휴양도 했었던 마필이고요. 최근에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좀 좋은 기량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레이스에서 이제 가장 좀 근소하게나마 인기 1위로 갈 수 있는 마필이 이제 장산 와일드인데, 이 장산 와일드 뛰는 걸 보면 아직 그렇게 파워가 이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킹 엑스플로이터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직선에서 장산 와일드와의 싸움에서 힘의 우위로 넘어설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봅니다. 그래서 입상 기대 마필로는 킹 엑스플로잇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킹 엑스플로잇은 직전 경주에서 코 차이의 도착차로 아주 아쉽게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주목해서 보겠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배당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주 어떤 경주마를 복병마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네, 최봉주 마방의 천리가 직전에, 그러니까 그동안 이 마필이, 그러니까 그 입상 시의 전력이 좀 좋았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이 그동안 11전 동안 거의 바닥 성적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직전에 깜짝 입상을 하면서 복숭식으로만 108배 고배당의 주역이 됐던 마필이 천리입니다. 근데 직전에 이제 부담 중량이 52kg였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직전에 입상으로 인해서 55.5까지 부담 중량이 앞말인데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마필이 5세마다 좀 부중도 많이 올라갔고, 또 직전에 입상을 했지만 그 이전에 너무나 안 좋은 경주력을 보였기 때문에 직전에 좋은 내용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고배당 복병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천리를 다크호스로 추천드리겠는데, 직전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천리의 연투 가능성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직전 경주 내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게이트 김옥성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스타트 무난하게 나왔는데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그냥 꾹 잡으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전개를 펼치고 있고요. 자, 이 레이스는 3번 마필 박병현 기수의 2000쌀이 아주 강축으로 팔렸고요. 그리고 후차권에서 지금 초반에 이제 빠르게 선행을 나왔다가 내측의 블랙뮤직에게 좀 선행을 양보하고 있는 썬더마린과, 그리고 이번에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하고 있는 블랙뮤직, 이 두 마필이 좀 후차권에서 아주 강하게 팔렸던 그런 레이스입니다. 블랙뮤직은 선행 나가면 상당히 센 마필답게 이번에 선행 나가서 그대로 라스트까지 선두를 유지하면서 우승을 해냈고요. 자, 비인기 마필이었던 천리가 내선에서 큰 무리 없이 그냥 마필 가는 대로만 따라오는데 페이스에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 들어서 내측이 좀 열리자 그렇게 강한 추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필 걸음이 쭉 살아나오면서 빠르게 그 블랙뮤직 바로 뒤에 붙는 그 2차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초반에 이제 선행을 나갔다가 블랙뮤직에게 선행을 빼앗긴 썬더마린이 좀 쫓아와 보려고 하지만 거리차를 좁히지 못했고요. 직선에서도 큰 추진 없이 슬슬 밀면서 갔습니다. 근데 큰 추진을 못했던 이유가 이 마필이 지속적으로 내측으로 좀 기댔습니다. 그래서 그 기댐을 제어하느라 강한 추진을 못했다는 점을 좀 감안한다면 상당히 잘 뛴 경주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리 보통 이제 고배당 딱 터트린 마필이 그 다음 경주에 연투를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긴 하지만 이번 레이스 내용상 저는 천리의 연투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천리는 직전 경주에서 인기도는 최하위였지만 예상을 더 뒤엎고 2위를 차지하면서 이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경주였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연투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주는 8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11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요경마 제11경주입니다. 4등급 1200m 단거리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편성의 특징은 좀
발 빠른 마필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또 단거리고 또 최근에 서울 주로 자체가 워낙에 가볍기 때문에 치열한 선행 경합이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직전에 선행으로 김기배 기수가 기승해서 1순하면서 우승을 했던 주링허우 좀 마필 자체가 좀 센 말입니다. 강한 인기가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찰리 설명드릴 때 그때 3착을 했던 썬더마린이라는 마필도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페네트로도 이번에 승급전이긴 하지만 직전 경주 내용이 괜찮습니다. 여기에 이제 선행 나서면 또 1순할 수 있는 금화 썬더나 머니 캠프까지 좀 인기도가 고루 좀 분산이 되는데 아무래도 좀 보여준 기량상 주링어우, 썬더마린, 페네트로 이래서 그 세 마필이 좀 근소하게 남아 인기 3강을 형성할 걸로 보이고요. 네. 여기에 금화 썬더, 머니 캠프 그리고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베스트 캠프 이런 마필들이 이제 도전세로 팔리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단거리 경주답게 정말 발빠른 경주마들이 대거 출전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이번 경주에서는 주링허우와 썬더마린 그리고 페네트로를 인기 3강으로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금화썬더와 머니캠프, 베스트캠프를 도전세 경주마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는 어떤 경주마를 가장 입상이 유력한 경주마로 보고 계신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봤을 때 주링어우, 금화썬더, 머니캠프, 썬더마린 이러한 마필들이 좀 앞선에서 좀 치열하게 뛸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 탄력이 있는 마필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봤을 때 승급전이긴 하지만 저는 페네트로의 우승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이제 오전을 뛰었는데 2승을 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가 좀 공백을 두고 출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좋은 기량을 보이면서 우승을 했는데 직전 경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게이트 김정준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이스는 지금 4번 마필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하고 있는 박우른 기수의 썸씽 미스터리가 아주 강하게 팔렸고요. 여기에 약간 지금 발주가 안 좋았는데 라스트 추입으로 2착 입상을 해냈던 7번 마필 이혁 기수가 기승하고 지금 후미권에서 전개하는 한방미소 이렇게 두 마필이 좀 인기 2강으로 팔렸고요. 그리고 5번 마필 페네트로도 좀 도전세에서 좀 강하게 팔렸던 그런 레이스입니다. 지금 페네트로가 곡선주로에서 밀고 나와서 선행가는 썸씽 미스터리 바로 옆에 붙이는 그러한 전개를 펼치고 있고요. 직선에서 좋은 탄력을 보이면서 한방미소도 막강한 추임력을 보였는데 그 추격을 따돌리면서 3마신차로 좀 여유승을 한 그런 레이스입니다. 지금 직선에서도 추진에 상응하는 걸음이 제대로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 이 페네트로를 좀 우승 유력마로 보는 이유가 이 당시에 이 마필이 상당한 공백을 두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제가 예시 상태, 이제 공백이 있다 보니까 예시 상태를 좀 면밀히 봤는데 그렇게 예시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백을 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봤던 마필인데 그 좀 좋지 않은 컨디션에도 불구하고 기본기 있는 걸음으로 아주 여유승을 했던 마필인데 요번에 훈련 때 그 상태를 보니까 직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상태감입니다. 그래서 직전보다 더 나온다 이렇게 봤을 때 이 페네트로는 승급전이지만 우승이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공백기가 무색할 정도로 복귀전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4등급에 성공한 페네트로를 이번에 입상 유력마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4등급 승급전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입상 기대마 살펴볼 텐데요. 이번 경주에서는 어떤 경주마를 입상 기대마로 보고 계신가요? 네. 직전에 이제 선행을 나섰다가 선행을 빼앗기면서 3착에 그쳤던 이관호 마방의 썬더마린을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을 좀 강하게 보는 이유가 예전에 이 마필이 원더풀 잭팟이라는 강마가 강축으로 팔렸을 때 네. 윤태혁 기수가 기승해서 그 마필에 아주 강하게 도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마필이 경합 양상으로 뛰면서 오버페이스를 했거든요. 근데 무너져야 되는 페이스로 뛰었는데도 이 썬더마린이 라스트까지 뚝심을 발휘를 하면서 이 원더풀 잭팟이라는 강마를 이기면서 우승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좀 선두권이 치열한 경합으로 흐르면서 좀 하이페이스 레이스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이페이스 레이스에서 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 이 썬더마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썬더마린을 입상 기대마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썬더마린은 직전 경주에서 3위를 기록을 하면서 기대만큼의 활약을 펼쳐줬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 굉장히 선행이 치열한 이번 경주에서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럼 이어서 이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배당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경주마를 이번 경주 복병마로 보고 계신가요? 네. 정호익 마방의 베스트 캠프를 이번에 좀 다크호스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은 이제 16전 동안 2승, 2착 2해 그렇게 입상률이 좋은 마필은 아니에요. 그리고 성적을 낸 레이스를 보면 1000m 단거리 레이스에서 좀 강점을 발휘했는데 이 마필이 직전에 이 1400 레이스에서 3착을 하면서 상당히 선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거리가 1200입니다. 저는 이 마필 특성이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상당히 유리한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직전에 3착이지만 상당한 선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베스트 캠프의 선전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내용 살펴보도록 뭐 전체 그 동영상을 볼 필요는 없고요. 네. 직전 경주의 그 직선 걸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4코너에서 이제 네 번째로 뛰고 있는 마필, 7번 마필 베스트 캠프입니다. 이 마필은 이렇게 예시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그 뒷다리 개파라고 하죠. 이렇게 다리를 딛는 걸 뒷다리가 좀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상당히 높게 딛는 그걸 좀 개파라고 하는데 네. 그 개파기가 상당히 심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예시 상태를 보면 그게 상당히 좋아졌어요. 거의 개파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뒷다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상당히 좋아진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이렇게 컨디션 회복세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직선 걸음을 봤다시피 그렇게 탄력적인 걸음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올라오는 그러한 걸음이었고요. 이때 이제 뒤에서 추입으로 2착 입상을 했던 그 마이티 만보, 요 마필이 상당히 센 마필입니다. 그래서 베스트 캠프가 3착이지만 이 당시 우승했던 서울의 별, 마이티 만보, 특히 서울의 별은 뭐 컨디션 자체가 이 당시에 워낙에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3착이지만 상당히 선전한 레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경주거리 1200이 1400보다는 훨씬 유리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 베스트 캠프를 다크호스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캠프는 직전 경주에서도 3위를 기록을 하면서 인기도보다 더 이상의 활약을 펼쳤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주 부산경마에 출전하는 경주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경주마를 선정해서 분석하는 부산 트레이닝 프리뷰 코너입니다. 이번 시간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새벽 훈련 전문가 강호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2018년에 7월의 첫 번째 경마 주간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는 비가 많이 오면서 주로의 변수도 상당히 많았고요. 낙마 부상도 있고 했는데 일단 주로 자체는 지금 마사회에서 계속 모래 보충과 보수를 해 가면서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렇지만 기수들이 이제 안전이 정말 중요하겠죠. 방송을 기수들이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수들 안전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고요. 안전하게 기승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도 월요일 새벽 조교장에 비가 많이 내리는 흐름 속에서 조교가 시행이 됐습니다. 조교가 끝나고 이 포크레인이랑 이제 크레인들이 들어오면서 보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아무쪼록 이번 주도 부상 없이 이번 주는 좀 부상 없이 경주가 한번 잘 마무리되길 바라보겠고요.
지금 불량 주로 여건에서 경주가 계속 시행이 되기 때문에 주로 파악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선행마들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겠고 이 외선 쪽의 선임마들이 좀 힘을 써주는 모습이었는데 이 외선 쪽의 선임마들 한번 잘 체크하시면서 경주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좀 신마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아무튼 성장 기대치가 높은 만큼요. 한번 이번 주 데뷔전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총 7두의 경주마를 새벽 훈련 우승마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19조 김영관 마방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글리터가 되겠습니다. 490kg대의 오피서의 자마가 나왔습니다. 주행검사를 3번 만에 통과를 했는데 이 주립불량과 주행불량으로 주행검사를 통과를 못했고요. 이 세 번째 만에 02초대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립불량과 주행불량으로 이 통과를 못한 그 주행검사 내용도요. 이 투지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어린 망아지기 때문에 좀 뛸 줄을 몰라서 그렇지 이 경주를 거듭할수록 향후에 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마체 밸런스 갖췄습니다. 주행이 흔들리는 약점은 일단 노출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습보 훈련보다는 마피를 계속적으로 붙이면서 이 주행의 안정화를 좀 꾀하는 모습으로 이 병합 훈련 위주로 준비를 해줬습니다. 국내산 2등급의 우주스타 그리고 국내산 1등급의 캡틴포스와 계속 붙이면서 훈련 임했고요. 잘 따라다니는 근성 제법 보여줬습니다. 데뷔전이지만 좀 인코스 쪽에 좀 자리를 잡고요. 이 편성을 일단 잘 만난다면 데뷔전부터 좀 승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19조 김영관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글리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리터는 지난 6월 23일에 시행된 주행심사에서 1분 2초 8회 준수한 기록으로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요. 과연 이번 데뷔전에서도 이 기대만큼의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경주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 어떤 경주마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30조 울줄리 마방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유니언 퀸이 되겠습니다. 이 유니언 퀸은 개인적으로도 좀 혈통적인 기대치를 좀 높게 보는 마필입니다. 순말이 아닌 이 암말로 탄생이 돼서 조금은 아쉽긴 한데요. 자, 아무튼 490kg대의 단단한 마체가 인상적인 포인마입니다. 국내에 시수말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해외에 시수마와 이제 조합으로 국내에서 이제 태어난 그런 마필이 되겠는데요. 이 유니온 렉스라는 마필의 이 자마입니다. 이 해외에서 한 5만 불 정도가 됩니다. 이 마필 가격이 아니고 교배료만 한 5만 불 정도, 국내 가격으로 아마 5, 6천만 원 정도 되는 이 교배료를 지불하고 이제 포인마를 국내에서 탄생을 시켰습니다. 이 주행 검사를 02초대로 받았습니다. 이 최근에 연습 주행까지 마치면서 이 선입권 차분하게 외열을 돌고 이 직선 구간에서도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아직은 주행의 밸런스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암말답지 않은 마체 밸런스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 속구보시의 자세 양호하고요. 이 5등급의 미스터캣과 이 강병합 훈련해주면서 이 내선에서 밀리지 않는 근성, 걸음까지 잘 보여줬습니다. 향후에 사양 관리만 잘 되면 분명히 많이 띄워줄 그런 말로 보입니다. 30조 울줄리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유니온 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온 퀸은 지난 6월 16일에 시행된 주행심사에서 1분 2초 4의 기록으로 아주 무난하게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번 데뷔전에서는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럼 또 이어서 다음 경주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 어떤 경주마인가요? 27조 이상형 마방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위대한 비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 데뷔전 맞은 10만인데 이 위대한 비상은 지금 먼저 말씀드린 이 글리터와 유니언 퀸보다는 이 혈통적인 기대치는 조금 떨어지는데 이 훈련 시에 좀 돋보이는 걸음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세 번째 한번 추천드립니다. 이 490kg대의 리미트리스 비드의 자마입니다. 이 주행검사 때 선의권에서 안정적으로 03초대로 통과를 했고요. 발주는 좋지 못했지만 선입권에서 근성을 제법 보이면서 이
이 직선 구간 쪽에서는 외열로 빼면서 이 탄력을 붙이자 그에 상응하는 탄력은 잘 보여줬습니다. 근성도 보여줬고 이 스피드 발주 쪽만 조금 보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속구보시의 힘도 제법 찬 그런 느낌이고 이 앞말답지 않은 포스, 마체 밸런스도 분명히 눈에 띕니다. 6등급에서 아주 강자 편성만 피하면요. 뭐 형군 돌파는 시간 문제로 보이는데 자, 이번 주 신마들이 좀 막강한 마필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 편성이 최종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향후 기대치를 좀 볼 수 있는 훈련 시에 걸음 보이고 있는 27조 이상형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위대한 비상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대한 비상은 지난 6월 9일에 시행됐던 주행심사에서 1분 3초 6의 기록으로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번 데뷔전에서도 이 주행심사 때처럼의 좋은 발걸음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경주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 어떤 경주마인가요? 21조 민장기 마방입니다. 외산 3등급의 콜옵 더 가드가 되겠습니다. 직전 3전 만에 첫 우승을 하고요. 자, 이번에 외산 3등급의 승급전을 맞았습니다. 혈통적인 기대치 충만하고요. 이 마체 밸런스 우수한 마필이 되겠습니다. 3전 동안, 2전 동안은 조금 아쉬운 근성을 보이긴 했는데 이 직전 경주에 완전히 걸음이 터지면서 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 보여준 걸음보다 앞으로 보여줄 걸음이 더욱더 많은 그런 혈통적인 기대치 우수한 그런 말입니다. 최외곽 선입전으로 2선까지 빠르게 붙으면서 전개를 풀었고요. 직선에서 여유 있는 모습. 그 당시 기승했던 최시대 기수가 이번에도 뭐 전담 훈련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이 속구보시의 모습, 경쾌한 모습 잘 보여줬고 이 외산 2등급의 가보갑장과 이 강병합하면서 이 가보갑장 상위군 마필이 좀 대항마 역할을 해주면서 이 콜옵 더 가드가 외열을 좀 길게 타면서 걸음을 계속 늘리려는 그런 훈련 패턴을 잘 유지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보면 마방에서도 기대치를 좀 높게 보고 있고 애지중지하면서 향후 기대치를 좀 마방에서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승급전이지만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21조 민장기 마방의 외산 3등급의 콜옵 더 가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통적인 기대치가 충만했던 콜옵 더 가드는 직전 경주에서 데뷔 첫 우승을 차지하고 3등급 승급에 성공을 했습니다. 금주에는 8일 일요일 부산교차 5경주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과연 이번 승급전에서도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경주마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인데요. 어떤 경주마인가요? 29조 문제복 마방입니다. 국내산 5등급의 매직 스트리트가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21조 민장기 마방의 콜옵 더 가드와 똑같이 직전 경주 우승으로 3전 만에 승급전을 또 맞았습니다. 480kg대의 마체를 갖고 있는데 이 마필은 향후에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위군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요. 올해 2월에 데뷔전을 가졌는데 뭐 히스토리는 정확합니다. 데뷔전에서 발주 늦고요. 최후미 전개했습니다. 그 후에 이전을 준비하는 동안요. 발주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데뷔전에 발주가 늦었던 것을 만회를 하면서 선두권에 바짝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력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 직전 3전은요. 발주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구력 보강을 정말 많이 하고 출전을 했는데 선위권에 붙어서 이전 때 그 무기력했던 걸음이 완전히 변하면서 이 뚝심을 보여줬습니다. 스피드, 발주력, 지구력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보강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약점을 보완하면서 걸음이 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 국내산 4등급의 뷰티풀 액트와 이 강병합 훈련 외열에서 근성을 잘 보여줬고요. 이 지난주에는 2등급의 헬로 비너스와 병합하면서 이 내선을 좀 길게 타면서 스피드 보강을 잘 해줬습니다. 승급전이지만 상태 이상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5등급 정도는 무난하게 편성만 잘 만나면 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승급전에도 좀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29조 문제복 마방의 국내산 5등급의 매직 스트리트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직 스트리트는 죽전 경주에서 반마신의 도착차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5등급에 성공을 했습니다. 금주에는 6일 금요일 6경주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과연 이번 승급전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서 입상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로 주목할 경주마 어떤 경주마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23조 한상봉 마방입니다. 국내산 5등급의 에이스포스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가능성은 계속 보여줬는데요. 완전히 강한 임팩트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볼포니의 자마로 520kg대에 이 마체가 크고 주폭감도 있는데 아직은 좀 주행이 좀 이렇게 흔들리는 약점을 보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입전개, 추입전개보다는 빠르게 선두력을 발휘하면서 이 선행으로 레이스를 풀 때 조금 더 나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갑자기 기수가 교체됐습니다. 그 당시에 조상범 기수가 기승 예정이었는데 훈련도 다 시켰고요. 갑자기 손가락 부상으로 인해서 이천 기수로 이 당일 좀 교체가 됐고요. 자, 그러면서 이 발주와 동시에 교체됐던 이천 기수가 최후미 전개를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의지가 강하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다시 돌아온 조상범 기수가 다시 한번 전담훈련으로 잘 준비를 했고요. 이 스포시의 탄력 하자 없는 그런 모습에 이 월요일 날에는 이 6등급의 온데이와 이 병합훈련으로 웨어를 좀 길게 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초반 전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선보다는 좀 인코스 쪽에 자리를 잡으면서 선행을 한번 시도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형군 좀 강하게 봐야겠습니다. 자, 23조 한상봉 마방의 국내산 5등급의 에이스포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스포스는 최근 입상과 착순권의 성적을 꾸준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경주마인데요. 금주에는 8일 일요일 부산교차 2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경주마인데요. 어떤 경주마인가요? 20조 최기용 마방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패션 오브 마린이 되겠습니다. 직전 데뷔 전에 1번 게이트를 딱 잡고 나왔는데요. 의지가 너무 강했습니다. 자, 입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만큼 입상에 실패를 했다고 저는 봤습니다. 좀 착지불량이 나왔습니다. 발주와 동시에 착지불량이 나왔는데 초반에 완전히 뒤로 밀렸다가 강하게 좀 밀면서 선두권, 아니 선행까지도 나섰습니다. 이 초반에 힘소진이 발생하면서 4코너 돌아 이 직선 구간에서 힘 부족을 약간 보이면서 이 3위로 그래도 향후를 좀 볼 수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실전에서 스피드분은 분명히 보여줬고요. 이 지구력만 어느 정도 보강되면 될 것 같은데 이 5등급의 라라라와 이 강병합 훈련으로 지구력 보강 충분히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2주 만에 이번 주에 출전하면 2주 만에 출전하게 됩니다. 주기를 지금 빠르게 좀 당기는 모습인데 이 수요일, 목요일 마무리 조교까지는 한번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상태는 일단 하자 없고 주기까지 빠르게 당기면서 이번 주에 확실하게 출전을 한다면 좀 강하게 봐야겠습니다. 20조 최기용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패션 오브 마린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션 오브 마린은 지난 데뷔전에서 3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기대만큼의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